BC보건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교내 방역 수칙을 한층 강화합니다. 제니퍼 화이트사이드 BC주 교육부 장관과 보니 헨리 BC주 보건관은 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BC주 학교 내 새로운 방역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BC주 초중고교에서는 학교 복도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어려운 곳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되어 왔고, 교실 내에서는 학급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거리가 충분히 떨어졌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날 기자회견에서 화이트사이드 장관은 BC주 학교의 모든 교직원과 중고등학생들은 교실을 비롯해 학교 내 모든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교실 내에서 본인의 자리에 앉아 있거나 본인과 타인 사이에 장벽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며,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역시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초등학교의 교직원 역시 교실을 포함한 모든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초등학생의 마스크 착용은 선택사항입니다. 최근 기존의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더욱 강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BC에서도 속출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과 관련해 보니 헨리 BC주 보건관 역시 지난 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감을 표하며 교내 방역 수칙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당국의 이번 방역 수칙 강화 발표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BC주 교사협회 테리 무어링 회장은 당국의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교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교실 내 밀도와 환기 시스템, 또 부정확한 확진자 접촉 조사는 계속해서 걱정거리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테스트의 새로운 검사 방식인 코로나19 가글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검사소 방문 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3일 밴쿠버 해안보건청은 가글 검사 방식을 이용하고 싶어도 사전 준비 미흡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미리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BCH 지역의 모든 거주민들은 지난해 11월 16일부로 면봉 검체 방식과 가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가글 검사 방식은 모든 주민에게 제공되기에 앞서 지난해 9월 BCH 지역의 학령기 아이들에게 처음 제공됐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면봉 방식보다 고통이 적고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어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선호되고 있으나 면봉 방식과 달리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BCH에 따르면 가글 방식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검사 받기 1시간 전부터 음료를 포함한 식사와 흡연, 양치, 또 껌을 씹지 말아야 하는 등의 유의사항을 알지 못하고 방문했다가 거절당한 이들이 많아 지역 주민들의 전체 가글 방식 이용률은 단 3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가글 검사 방식은 현재 VCHL 커뮤니티의 14개 검사소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수년간 불법 보톡스 시술을 하며 큰 수익을 낸 여성에게 벌금과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BC주 의사협회는 1일 성명을 통해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서 수년에 걸쳐 불법 성형 시술을 해온 마리아 이자티 씨에게 BC주 대법원이 징역 6개월과 벌금 1만 5천 달러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이자티 씨는 지난 2017년부터 밴쿠버 다운타운과 리치몬드 등의 사무실에서 의사라는 호칭을 달고 불법 보톡스 시술을 해왔습니다. 빅토리아 대학 출신의 이자티 씨는 지난 2016년 아일랜드의 한 의대를 졸업한 이후 그곳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긴 했지만 BC에서는 피부관리 아카데미 등에서 자격증을 받았을 뿐 의사 면허 취득은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C에서는 면허가 있는 약사만 보톡스를 판매할 수 있으며 BC 의사협회 소속 의사만이 이를 시술할 수 있는데, 이자티 씨의 불법 시술을 알게 된 의사협회는 지난 2017년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법원은 불법 시술과 의사 호칭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의사 사칭과 불법 시술을 의심한 의사협회 측은 지난해 2월 이자티 씨가 일하는 곳으로 위장수사관을 보냈고 3명을 상대로 직접 보톡스를 시술하고 돈을 받는 증거를 영상에 담아냈습니다. 협회의 조사 결과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4달에 걸쳐 38명을 상대로 44번의 시술을 하고 2만 2천 달러의 수익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BC주 캡룹스 인근 광산에서 진흙이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일어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구조됐습니다. 캡룹스 RCMP에 따르면 이 사고는 지난 2일 새벽 1시 40분쯤 캡룹스에서 서쪽으로 약 17km 떨어진 뉴 애프톤 광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곳은 캐나다 광산 회사인 뉴골드가 운영하고 있으며 금과 구리 등을 채굴하는 광산입니다. 신고를 받은 구조대와 경찰은 사고가 일어난 지 40여 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후 2명을 구조할 수 있었지만 다른 1명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자는 계약직 드릴러로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린 진흙에 갇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고, 구조된 2명은 뉴골드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RCMP는 희생자의 신원에 대해 알리지는 않았지만 그의 가족에 의해 이번 사고의 희생자는 35세의 레이 로젠버그 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로젠버그 씨는 지난 12년간 드릴러로 일해왔고 4아이의 아버지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온라인 모금 사이트인 고펀드미에서는 로젠버그 씨 처제가 지난 2일 저녁부터 시작한 모금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3일 오후 1시 기준 목표 모금액을 훌쩍 넘은 38,000달러가 모금되고 있습니다. 한편 RCMP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현재 BC 검시소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 뉴골드 측은 이번 사고로 숨진 로젠버그 씨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 광산의 모든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